8월 23일 토픽 리뷰는 심지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실 내용은 트리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 챌린지스 앤 솔루션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를 오늘 맡게 된 심지영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트리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으로 다른 학회나 여러 가지 연세 에코 세미나 등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조금 업데이트를 많이 해서 그동안 저희 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를 당하면서 하게 된 솔루션을 찾고자 했던 노력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한 에코카디오그래픽하고 이미징 베이스된 메저먼트나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했고요. 너무나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그래도 프랙티스 하는데 도움이 되실 선생님들과 관련된 다른 분야 선생님 관련된 주제들을 조금 같이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도 이제 챌린지나 솔루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언맨 니드를 알려면 트리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들을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베이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 포인트, 진단 및 예후, 그리고 어떤 치료를 결정할 때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트리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은 올드에이지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엄청난 퍼블릭 헬스 버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퍼블릭의 데이터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TR은 핫벨려도 이제 모든 심장질환이 종착역이라고 얘기하지만 밸브 디지즈 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아리드미아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렇고 TR은 여러 가지 디지즈에 거의 종착돼서 나타나는 파인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코모rbid티를 다 제거한 다음에 이 TR만 있는 환자를 보더라도 그냥 헬시한 사람에 비해서는 서바이벌이 분명히 나쁜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초음파학회에서도 44개의 메디컬 센터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모았지만 4,000명 이상의 밸브라 디지즈, 모더레이트 이상의 밸브라 디지즈 환자들을 확인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TR이 이 보라색에 해당되는데 TR은 분명히 올드에이지에 굉장히 많아지는 질병이고 특히 여자가 조금 더 도미넌트한 질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R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그래도 알아야 될, 특히 펠로우나 전공의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5가지를 말씀드리면, TR은 굉장히 쉽게 보는 에코 파인딩인데, 가끔 이제 건강검진에서 트리비얼 TR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주 이제 리버서블한 코스가 많아서, 언더라인 디지즈를 코렉트 하거나, 특히 우리 카디악 디지즈 말고도 익스트라 카디악 프로블렘을 코렉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병이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프로그노식 팩터가 되기 때문에 또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이게 수술로 해서 교정됐을 때 굉장히 확실한 베네핏이 있었다든지 치료를 통해서 베네핏을 얻은 데이터는 그리 많지 않아서 하지만 요즘은 트랜스카테타 이런 테크닉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또 TR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아주 증가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클리니컬하게 시그니fik한 TR이 있는 환자에서도 굉장히 롱 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리얼 TR이라는 에코 레포트를 받아보셨지만 환자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그래서 그냥 리피트 하시다 보면 결국은 5년 뒤에는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는 RV 디스펑션으로 누워있는 경우도 있게 돼서 굉장히 심한데 환자는 증상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베리 로우 도스의 다이우리틱스 굉장히 증상이 컨트롤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뭐를 열심히 들어서 이게 디텍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로우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얘기하는 게 너무 진행되기 전에 특히 LV 디스펑션이 진행되기 전에 심토마틱 TR을 교정해 줄 것을 그래도 레코멘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스텝에 있어서 에코의 가장 커먼한 파인딩이고 리버서블 하기 때문에 여러 번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고 프로그레스 팩터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서 그레이딩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잘 디텍션 해야 되고 또 여러 챔버의 펑션이나 다른 아더 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해야 돼서 굉장히 에코의 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TR로 이것도 홍구루 교수님께서 한번 써보라고 해서 썼던 것 같은데요. TR의 매니페스테이션을 설명을 하면서 TR 하면 굉장히 아스사이티스 차고 뭐 이데마 있고 소화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삼순간 폐쇄 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증상이다. 대표적인 증상이 무증상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서 TR의 가장 흔한 증상은 사실 무증상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티피컬하게 MJ에 나온 영상인데 이렇게 환자의 다리와 목을 진찰실에서 보다 보면 적어도 굉장히 코렉션이 필요한 TR을 놓치는 일을 조금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피지컬 파인딩과 환자들은 굉장히 소화 불량과 여러 가지 넌스페시픽한 GI 심통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요. 이 환자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심방세동으로 예전에 고주파 전극주사 절제술 하고 굉장히 여러 번 치료받았던 환자인데 결과적으로 박희남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던 환자입니다. 2014년도에 환자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이 환자가 적은 거라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걸었을 때 복부 패만감을 느끼고 숨이 차고 혈압 압이 위로 치솟는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복부 편배감이 느껴진다. 저녁에 잠을 잘 때 누웠을 때 위로 쏠리면서 맥박이 벌렁거려 잠을 못 이룬다. 내과에서 복부 CT를 찍었죠. CT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 위내시경 검사 후에 특별한 게 없었다. 역류성 식도염약 복용 후에 조금 좋아진 듯 하다가 안 좋아진다. 이런 증상으로 보통 오십니다. 이 환자는 굉장히 시비어 TR로 결국 TAP하고 이제 회복이 잘 됐던 환자입니다. TR의 원인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뻐 같은 밸브라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는 결과적으로 세컨더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머리 질환이고 이걸 고치면 뭔가 화끈하게 좋아지는 게 있다면 사실 더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빨리 발전했을 것 같긴 한데 세컨더리 TR이 더 많다 보니까 특히 애뉴러스와 딜라테이션 되는 펑셔널 TR이 많습니다. 가끔은 프라이머리 TR을 사실 다 펑셔널이 아닐 거거든요. 안에 숨어 있는 것도 있고 세 개의 판막이 잘 뒷바인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프라이머리 TR을 가끔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유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스트럭처럴 데미지 이렇게 많은 원인들이 있고 특히 이아트로제닉한 부분도 있고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 컨제니탈도 여러 가지 원인의 스트럭처럴 데미지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헤모다이나믹 때문에 레프트 사이드 밸브나 핫밸브 때문에 생기는 경우 또 그 다음에 애뉴라 딜라테이션은 가장 핵심이 되는 아티리얼 피브레이션이나 또 이런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 쉽게 말해서 ASD 같은 질환이죠. 그 다음에 ARVC 같은 요즘은 ARC라고 얘기하는 아리즈모제닉한 라이사이드를 더 도미넌트로 침범한 카디오마이오패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5세 남자 환자가 왔는데요. 다음과 같이 TR이 굉장히 매시브하고 RV 프레셔가 올라서 왔습니다. 보통은 아이솔레이트 TR로 오시는 분들은 RV 프레셔 높지 않은데요. 이렇게 TR이 심한데 RV 프레셔 높다 그러면 히든 션트가 있거나 아니면 사이로이드 기시가 있는 걸 꼭 확인해봐요. 남자 환자 보통 사이로이드 안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사이로이드 디스펑션이 하이페르사이드 심하게 왔었고요. 2개월 치료한 다음에 환자는 그냥 좋아지는 환자가 됐습니다. 이 환자를 만약에 이런 걸 체크를 안 하고 어떤 치료를 하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좋아질 리가 없는 환자입니다. 다음 환자도 인터베이션 선생님께서 저한테 리포해 주셨던 환자입니다. 71세 여자 환자고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데요. 다음과 같이 갑자기 알사이드가 커지고 기능이 떨어져서 뭔가 엠볼리즘이 온 건지 아니면 뭔가가 TR이 굉장히 심해지고 파리카드 인피션까지 차서 왔습니다. 근데 환자는 원래 병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록시말 투 미디의 RCA에 6년 전에 PCI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IS들이 와 있어서 치료를 하고 TR은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사이드의 마이오카디움은 이스케미아가 오면서 RV가 펑션이 떨어져서 생겼던 세컨더리 TR이었습니다. 이 환자 한번 보시면요. 77세 남자 환자가 왔고요. 이 환자도 사실 TR을 저희가 치료한 게 아니고 인터벤션 선생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코로나리 사이너스도 커 있고 굉장히 RV 프레셔가 증가돼서 다음에 페리칼 이비전이 굉장히 심하게 와 있고 MR은 별로 없는데 TR이 심하고 이에젝션 프렉션 정상이고 TR이 굉장히 심한데 뭐 시크닝 좀 있지만 크게 뭐 데피니트하게 뭐 떨어진 건 없고 셀라인 쏴봤습니다. 션트가 있는지 보려고요. 근데
바로 넘어가는 션트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이솔레이트 TR, 롱스탠딩 AFib은 있었습니다. AFib?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환자가 한국전쟁 당시에 목에다 총을 맞았습니다. 총을 맞아서 다음과 같이 엄청난 션트가 익스트라 카디하게 있었던 거죠. 캐로티드 AV 피스출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환자는 다음과 같이 스텐그라프트를 하고서 환자는 TR은 1개월 후에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TR은 사실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밸브 디지즈이지만 여러 가지 언더라인 코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잘 접근하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TR 환자가 처음 CBR인데 왔다 그러면 환자가 굉장히 안 좋다 하더라도 로드 디펜던트한 네이처와 세컨더리 코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꼭 바로 수술이나 어떤 치료를 디시전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떨어진 환자는 해야죠. 이 환자는 그 산재로 이제 어디 높은 데서 일하다 떨어진 환자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틱하게 안티리어 리플렛이 완전히 럽처된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를 제외하고는 수술이나 어떤 치료를 하는 걸 미루고 약물 치료와 원더러인 코스를 찾는 거를 노력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TR의 프로그노시스는 굉장히 나쁘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뭐 시비어만 나쁜 게 아니고 모도레 이상이 분명히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은 공고하게 뭐 커뮤니티 데이터도 그렇고 화펠러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도 그렇고 굉장히 TR에 대해서는 아웃컴이 굉장히 잘 갈려지거든요. TR이 심하면 분명히 환자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아웃컴이 많이 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TR은 굉장히 나쁘다 볼 수 있습니다. 10분 조금 넘게 했는데요. 이해를 다 하셨으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챌린지 그리고 솔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질병의 TR은 그럼 언제나 나쁠까? 두 번째 챌린지는 어떤 사람한테 TR이 잘 생길까? 세 번째는 원인 질환을 교정한 후에도 그러니까 뭐 ASD 클로저 말씀드릴 텐데요. TR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있을까? 어떤 경우일까? 시비어 TR 환자에서 그러면 LV, RV 디스펑션이 생기기 너무 모호한 이런 건데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걸 잠깐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식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커뮤니티 베이스로 해도 N수가 많아지면 잘 나오죠. 근데 디지즈에 맞춰서 봤을 때 맞는가 한번 저희 데이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시원 교수가 한번 정리를 해봤던 건데요. 429명 환자한테서 페이스메이커 듣기 전 TR이 없었던 환자만 골라서 이제 나중에 2년 정도 팔로우를 했을 때 2년에서 5년까지 팔로우를 했을 때 TR이 생긴 환자 어떤 환자가 생기는지 이렇게 봤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환자들도 페이스메이커 TR이 있으면 없는 환자보다 굉장히 예후가 나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저희 병원 특성상 오픈한 서저리를 받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환자이든 아니든 다 공이 TR이 있는 건 페이스메이커 넣은 사람한테서 어떤 원인으로 TR이 있던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RVC 환자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명지병원에 간 정윤주 선생님이 흘러올 때 했던 거고 아리드먼주지 카디오암페이스는 사실은 TR이 있어서 저한테 리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뭘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RV 디스펑션이 굉장히 이미 심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카디오암페이스이기 때문에 TR 수술하면 무탈라틴 모비लि티 굉장히 심할 수 있고 RV 디스펑션을 고생하는 환자가 많은데 ARVC는 뭐 건드리기가 어렵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ARVC 환자도 뭐 ICD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좀 힘들지만 뭐 트리클립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봤더니 CB형은 나쁜 게 아니고 모더레이터 나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핫펠리어 심통은 CB어가 아닌 모더레이터부터 물론 RBD 심통과 같이 컨조인 되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고 예후도 굉장히 나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은 여러 가지 디지에서 분명히 나쁘다라고 드리는 거고요. 특히 모더레이트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TR이 잘 생길까? 이런 사람들 자주 보십니다. 65세 여자 환자가 굉장히 젊었을 때 MBR을 한 번 받고 아마 티슈를 받았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았던 환자가 다음과 같이 MB 펑션은 괜찮은데 라이트 사이드가 다 컷핏이 안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돈셋된 TR에 대해서는 레프트 사이드 디지즈 밸브를 커렉션한 뒤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뭐 서울대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수술 당시에는 TR이 별로 없었는데 5년 후에 생겼던 이 TR 환자들을 봤더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팩터는 free of AFib. free of AFib라는 건 결국은 LA 펑션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free of AFib이라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트리커스피드 애뉴러스가 딜라테이션 돼 있거나 AFib에 대해서 뭐 메이즈가 가능한 정도의 심장 크기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도 쉽게 봅니다. 10년 동안 AFib이 있었던 환자, MR은 심하지 않은데 TR이 심해지고 리듬은 점점 이제 슬로우 벤트리클 리듬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트리얼 펑셔널 MR 또 아트리얼 펑셔널 T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벤트리클 디지즈라고 하면 이렇게 테더링이 돼서 딸려 올라가면 기능이 떨어져서 TR이 생기는데 AFib에 있어서 생기는 이건 머저리티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다음과 같이 애뉴러스가 증가되고 밸브는 오히려 이렇게 플래티닝이 되는 현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또 있습니다. 63세 여자 환자고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부어서 오셨는데 굉장히 보기에도 아래가 빵빵하고 TR이 심하고 뭔가 이제 페이스메이커 하나 들어가 있고 입니다. 이 환자는 그냥 펑셔널 TR이라고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환자고요. 이별레이션 아주 에코에서도 잘 해야 되고 TE까지 진행을 해서 나머지 세탈 리플렛에 이 페이스메이커가 임핀지 된 것을 확인을 했고 결국은 서지컬 파인딩인데 다음과 같이 세탈 리플렛에 어데이션도 심하고 세탈 리플렛이 굉장히 방해하는 구조를 확인하고 수술이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 페이스메이커 TR에 대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뭐 메커니즘 다양합니다. 완전히 퍼포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고 임핀지먼트, 어디 이전, 뭐 RBDC 싱크론 이런 게 있는데 챌린지는 뭔가 하면 에코로 이건 메커니즘 프로브 하기가 쉽지가 않고 세계의 리플렛이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3D 에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뭐 디바이스 자체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디바이스 자체만으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런 환자들이 디바이스를 낸 환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디지즈가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팩터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어떤 것이 관련이 있었을까요? 저희 아까 소개시켰던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AFib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과 오픈한 서저리 했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더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서 잭 이미징이 발표된 바로는 에이지, 피메일, hormonal pressure, AFib, LA 인라지먼트, 핫별로 베블라 디지 저희가 뭐 흔히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증명을 해서 보여줬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제일 뭐 이거는 사실은 커뮤니티 관련된 거고요. TR 전체 TR에서의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 관련된 거는 디지즈 넌 디지즈 다 같이 포함된 건 항상 가장 강한 팩터는 에이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지가 가장 강한 팩터였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TR을 교정하면 원인 저량 교정하면 TR이 다 좋아지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ESD 클로저를 하면 시그니피컨트 TR이 시비어하면은 TEP랑 ASD를 같이 수술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데요. 뭐 AFib도 있다고 그러면 더 메이지도 같이 할까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는 ASD 클로즈하면 TR은 거의 다 많이 줄기 때문에 한번 막을 수 있다면 막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도 계속 TR이 지속되는 환자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있나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선아 선생님이 연구를 했던 건데 한 24% 정도의 환자는 TR이 계속 시그니피컨트하게 지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팩터가 중요한가 보았더니 결과적으로는 RV 펑션과 RV의 프레셔, 퍼머너리 프레셔의 레이셔에 대한 커플링 파라미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AS의 롱스탠딩하게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퍼머너리 아테리의 리모델링도 좀 일으키고 있고 RV 디스펑션도 온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런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나이,
나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컨제니탈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걸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다음에 APB 중요한데 멀티에이션은 사라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RV랑 펄모너리 아테리의 커플링 이런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회사가 거의 지금은 어세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CBO TR 환자에서 언제 인터뷰를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트 TV 서저리, 레프트 하트 서저리를 받을 때 TAP를 하는 거 말고 TV만 단독으로 서저리 하는 경우는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이니까요. 굉장히 늘어났을 텐데 문제는 인허스피탈 모탈리티가 8.8%입니다. 인허스피탈 모탈리티 8.8%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수술하고서 집에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죽어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티어가 이제 마이티어 클립에만 하는 게 아니고 트리클립이 나와 있고 또 애뉴러스가 딜라테이션 되는 것이 메인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이런 카디오 밴드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이제 이런 바이오프로스 밸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문제는 뭘 이렇게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데서 제시하는 게 TR에서는 레프트 디즈 밸브 서저리를 받을 때는 뭐 티커스 애뉴럴 딜라테이션이 있으면 뭐 하는 거고요. 근데 레프트 디지즈 서저리를 할 게 없이 아이솔레이트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비언 RV와 LV 디스펑션이나 시비어 퍼머널 하이퍼텐션이 발생하지 않는데 심통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아무데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RV 디스펑션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보라는 건지, 시비어 TR이 있으면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굉장히 매스킹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클리니션은 정말 여기서 멘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레프트, MV 서저리나 AV 서저리 받을 때, 할 때는 딜라테이션 있으면 해라. 아이솔레이트 TV 서저리 할 때는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2D로 뻗챔버에서 40mm, 그다음에 BSL은 아직 21mm, 이렇게 40mm 넘으면 TAP 해라. 레프트 사이드 디즈 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TV 애뉴러스 딜라테이션이 되는 거는, 이렇게 septal 리플렛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가 있다가, 리플렛이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확장이 되는데,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 septum 여기는 이제 고정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뻗챔버는 안테리어와 septal 리플렛을 이렇게 보는 챔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로 확장되는 게 반영이 되기가 어렵죠. 근데 왜 저런 가이드라인 만들어놨는지, 제일 큰 데를 재라고 하든지, 굉장히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클리니컬이 이용하기 좋은 건 TV 애뉴러스를 다음과 3D로 측정을 해서 저희가 보면은 2D에서 37mm, 3D에서 맥시멈 49mm, 2D에서 38mm, 3D 47mm. 정말 커져 있으면 비슷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로 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건 김규 선생님이 열심히 측정을 지금 해줬는데 3D가 좀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D 이벨루에이션은 애뉴럴 사이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 쉐입이 어떤지, 에어리어 어떤지, 이건 저희가 CT로 해서도 퍼블리케이션 했지만 애뉴럴 체인지가 어떤 정도 다이나믹한 거는 에코에서의 롤이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브 서저리, 시비어 RV, LV 디스펑션이 발생하기 전에 시비어 펄모너리 하이퍼텐션 이거는 거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되기 전에 해라. 굉장히 애매해서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시비어 RV, LV 디스펑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인을 다 그려서 바이벤트큐라 스트레인으로 합산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TR이 굉장히 심해지면요. 결국은 LV에도 스트로크 볼륨이 적어지면서 결국 LV 디스펑션도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TAP를 해주고 나면 오히려 LV 펑션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벤트리클을 다 합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아웃컴을 봤더니 RV 스트레인도 굉장히 중요한 아웃컴의 팩터인데 LV 스트레인도 특히 포스트업에 측정한 LV 스트레인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지금 퍼블리케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트리얼 펑셔널 TR은 또 어떨 것인가? RV랑 관련 없이 RA가 커지고 뭐 이런 병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규 선생님이 AH 프레젠테이션 예정에 있는 스터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아트리얼 펑셔널 MR은 결과적으로는 아트리움의 디지즈고 에밀러스 딜라테이션 되기 때문에 RV 펑션보다는 이런 아트리얼 펑션이 더 중요하다라고 접근을 해서 LA 디스펑션이 결과적으로 스트림이나 뭐 LA 댐핑 프랙션으로 측정한 이런 LA 펑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표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뭐 모든 솔루션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디지에서 그래도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술을 하기 전에 이런 타이밍을 결정할 때 리스크 스트레칭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날 텐데요.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78세 여자 환자고 에피칼 HCMP가 언더라인가 있고 여러 가지 디지가 있던 환자인데요. TAP를 했는데 7개월 정도 됐는데 MR이 시비어졌어요. 이 환자 아마 유명해서 아실 텐데요. MR이 물론 조금 매스킹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MR이 수술해줄 만큼 그게 시비어했느냐 좀 그랬던 건데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 환자 김중선 교수님께서 마이트라 클립 해주셨던 환자죠. 김중선 교수님이랑 홍보르 교수님께서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우리가 레프트 디지즈를 교정할 때는 TAP를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근데 TAP만 하는 환자, 아이솔레이트 TV 서저리 하는 환자한테서 MAP 해줄 생각을 그렇게 뭐 하죠. 뭐 그레이드 2 이상이면 대부분 하지만 그래도 레프트를 또 열어야 되고 또 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MA 뭐 다이아미터 MV 다이아미터 이런 거 안 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대영 선생님이 이번에 제이스의 퍼블리케이션 중인데 포스트옵에 아이솔레이트 TV 서저리 있는데 시그니피컨트 MR이 생기는 환자가 15.1%였고요. 이 환자를 봤더니 결국은 뭐 LA 펑션이 굉장히 나쁜 환자죠. 그런데다가 이제 TV가 이제 교정이 되니까 레프트 사이드로 이제 볼륨이 많이 가면서 MR이 심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로그레션 한 환자는 볼륨 덱스도 컸고 프리옵에 그다음에 스트레인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건 뭐 오버랩이 있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환자들도 굉장히 거꾸로 치료할 때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또 디스커션할 주제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진료 분야와 그래도 조금 관계가 있는 것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3D를 통해서 퀀티피케이션 하는 거, MRI로 해서 퀀티피케이션 하는 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도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퍼블리케이션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 도움이 되는 임상에서 저희가 만나는 챌린지를 솔루션을 얻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챌린지가 아직도 온고잉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하는 만큼 네버 엔딩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이런 걸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